여러분 안녕. 오늘은 경제신문 스크랩을 꼭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그동안 경제신문 강의도 하고 또 경제신문 스크랩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갑자기 왜 또 경제신문 스크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마 경제신문 스크랩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걸 알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경제신문 스크랩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훨씬 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제신문 스크랩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 역시도 경제신문 스크랩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경제신문 관련해서 강의나 콘텐츠를 만드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제신문 스크랩을 해야 된다를 자주 강조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사람마다 각자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고 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획일적인 방법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경제신문 스크랩을 주변에서 강조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라클 모닝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미라클 모닝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나 운동이나 영어 공부 이런 자기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미라클 모닝을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나를 발전시키는 데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는 예를 들어서 3교대 근무를 해서 아침에 자고 저녁에 출근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나의 선천적인 바이오 리듬이 아침 시간보다는 저녁에 더 활성화가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는 내가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기가 이제 2시간마다 깨서 잠을 전혀 못 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라클 모닝을 꼭 해봐 이렇게 추천하면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할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공부 방법도 다 달라요. 누구는 노트에 써가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는 친구들과 서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혼자서 선생님 놀이 하면서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각자 공부 스타일이 다 다른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부는 무조건 노트에 써가면서 해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경제신문 스크랩을 하는 이유가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우리가 경제신문 스크랩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크고 작은 틀을 파악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이유로 하는 건데 간혹가다 스크랩을 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아이패드로 해야 되나 노트로 스크랩을 해야 되나 워드로 작성을 해야 되나 밑줄을 여기에 쳐야 되는지 저기에 쳐야 되는지 동그라미를 칠까 별표를 칠까 또 이거를 오리고 붙이고 이러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결국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경제신문 스크랩을 하는 이유는요. 경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신문 스크랩을 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게 효과가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나랑 맞지 않고 또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역시 이 방법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는 것보다 내 입으로 직접 내뱉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우리가 영어 회화를 잘하려면 많이 듣고 쓰는 것보다 단 한 문장을 내뱉더라도 내가 직접 말을 해보는 게 가장 영어 회화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간적 또 상황적인 여유가 되면 딱 집중해서 1시간 신문 읽으면서 스크랩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경제 뉴스를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정말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별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해두세요. 자, 1단계는요. 그냥 전체적으로 눈으로 쭉 읽으세요. 그리고 2단계는요. 이 기사의 핵심만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을 남에게 설명해 주듯이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읽어보세요. 이때 설명해 주듯 읽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냥 줄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야 친구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래. 오늘 금리가 이렇게 오른 거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기사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쭉 읽으세요. 제목부터 쭉 읽으면 되는데 자 지금 제목이 미국의 CPI 하락 전망 단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할 것입니다.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인 건 알고 계시죠? 물가지수가 이제는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쭉 읽어볼게요. 자, 올해 들어서 크게 오르던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8월 CPI가 7월보다 낮은 8.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요. 7월에는 8.5%가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물가지수는 8.1%로 물가 상승세가 잡힐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도 9월에는 7.7%, 10월에는 6.9%, 11월에는 6.4%, 12월에는 6.1%로 점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렇게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더라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쭉 가볍게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원 CPI가 중요하다며 근원 CPI가 좋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3, 4개월 동안은 0.3%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상승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근원 CPI를 모른다면 잠깐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 위에를 보니까요. 근원 CPI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것이 바로 근원 CPI래요. 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소비자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여기서 에너지랑 식품만 제외한 것이 바로 근원 CPI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하락을 해도 근원 CPI는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근원 CPI가 좋아질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내용도 그냥 빠르게 읽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연준이 지난달 잭슨홀 연설에서 물가가 통제될 때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기사를 쭉 읽어봤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혼자서 눈으로 쭉 보면은 1단계는 정말 금방 합니다. 그럼 이어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핵심만 다시 읽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뭘까요? 제목이 핵심을 나타내는 내용이겠죠. 자,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에는 8.5%였는데 이번에는 8.1%로 물가가 이제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근원 CPI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2단계까지 어렵지 않게 하셨죠. 그럼 마지막 3단계는요. 이 핵심 내용을 남에게 설명하듯이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이게 약간 오글거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친구야, 이 소식 들었어? 9월 13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 지난달 CPI가 8.5%로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건 8.1%로 예상을 하고 있대. 그럼 물가지수가 낮아졌으니까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멈출까? 근데 그건 또 아니래. 연준에서는 근원 CPI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근원 CPI 지수는 아직 안정세를 보이지 않아서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액션을 취할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3단계까지 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동안 경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신문 스크랩을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또 스크랩을 하는 것이 나랑 잘 안 맞는 방법이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말하는 경제 공부 3단계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는 주식방송 아나운서였을 때 기사로 대본을 쓰면서 스크랩 역할을 대신했고요. 또 그 대본을 그대로 읽으면서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이거를 2개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말하는 경제 공부 매일매일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효과 보장합니다. 이거 하는데 한 30분도 안 걸리고요. 한 달 동안 꾸준히 해보시고 여기에 그 후기도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